9월 29일 축구 승무패 63회차 심화 분석. 유럽 축구의 숨겨진 변수들. 축구 분석가의 고독한 여정. 새벽 2차에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저는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되는 저의 하루는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까지 경기를 지켜보며 각 팀의 컨디션부터 전술적 변화, 선수들의 개인적 상황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운대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촬영한 오늘의 영상에는 저의 이런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4경기라는 방대한 양의 경기를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럽 축구의 숨겨진 변수, 유로파리그의 그림자. 축구 승무패를 분석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중에 바로 유로파리그에 출전한 팀들의 체력적 누수입니다. 그리고 EPL컵 대회, 또 리그 경기, 목요일 밤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치른 격전의 여파는 주말 리그 경기에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차 적응,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는 선수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이나 터키 등 머나먼 원정을 다녀온 후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뛴 후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경기 후반 20분이 지나면서부터 그 피로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대항전 후 리그 경기에서 이러한 팀들의 후반 실점률이 15%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퇴장 상황은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VAR 시스템이 도입된 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법한 상황들도 세밀하게 검토되면서 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 명의 퇴장자가 나오면 전술적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는 승무패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9월 29일 승무패 14경기 완전 분석. 1경기 첼시 대 브라이튼 역배 승부패 선택의 근거.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첼시라는 빅클럽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전 골키퍼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상황은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골키퍼는 축구에서 유일하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선수이자 팀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주전 골키퍼의 부재는 수비 라인 전체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브라이튼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팀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첼시가 최근 몇 시즌 동안 보여준 불안정한 모습, 감독 교체로 인한 전술적 혼란, 그리고 선수들의 멘탈적 약함까지 고려하면 브라이튼이 충분히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첼시의 승리를 점칠 수 있겠지만 저는 과감히 역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축구는 종이 위의 전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최근 브라이튼의 원정 경기 득점 평균이 1.5골 이상인 점도 이 선택을 뒷받침합니다. 뒷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 단통 파해의 철학. 리버풀이라는 팀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안필드의 함성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원정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구축한 개겐 프레싱 시스템은 상대팀의 홈 어드밴티지를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살라를 필두로 이사까지 이어지는 공격진의 움직임은 예술 그 자체이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대입니다. 슬롯 감독 취임 후 리버풀의 원정 무패 행진이 5경기 이상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더욱이 리버풀은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 중 하나입니다. 팬들의 응원이 없어도 선수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고 이것이 바로 챔피언십 팀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대 본머스. 단통파의 심리학. 이 경기는 전형적인 6점 매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리즈는 리그 중위권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승점 3점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팀 모두 실점을 경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연승을 한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본머스는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데 이 두 스타일이 만나면 팽팽한 균형을 이루다가 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오는 리즈가 본머스에게 된통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의 에바니 우송은
내가 볼 때 토트넘의 히살리송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도 그래서 이름값 타는 선수가 작지만 이번도 리즈 유나이티드를 박살낼 듯. 4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벌리 단통 승의 필연. 이 경기는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 과르디올라의 완벽에 가까운 전술 시스템, 그리고 괴물 공격수 홀란드, 또 부상에서 돌아온 로드리의 킬패스를 벌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벌리는 전형적인 수비적 팀으로 상대를 0대0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맨시티의 점유율 축구 앞에서는 역부족입니다. 90분 내내 골문 앞에서 포위당하는 상황을 버텨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맨시티의 홈경기 평균 점유율이 65% 이상인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5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단통 무의 더비 분석. 마드리드 더비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팀의 철학적 차이, 시모네와 사비 알론소의 전술적 대결, 그리고 선수들의 자존심이 걸린 명예의 전쟁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시모네식 수비 축구는 분명히 강력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보유한 개인 기량의 차이는 어떤 조직력으로도 막아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음바페의 골 결정력, 그리고 비니시우스의 돌파력은 아틀레티코 수비진에게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최근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률이 55%를 기록한 점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레알 마드리드는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그 클러치 타임의 저력이 더비에서도 발휘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수비 전술의 달인인 시모네가 분명히 멋진 수비 전술의 진수를 보여줄 듯. 그래서 단통 무승부를 선택할 것입니다. 6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선덜랜드 단통 패를 선택. 이 두 팀의 매치업은 영국 축구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홈 어드밴티지와 선덜랜드의 원정 경험이 맞부딪히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노팅엄이 전력에서 앞서지만 새로 부임한 토트넘 감독을 난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의 경기력을 쭉 지켜보았을 때 너무 뛰어다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베티스 원정 후의 경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노팅엄의 체력 변수로 한 방 얻어맞을 듯. 이런 경기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나 세트피스 상황이 승부를 가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체력적으로 앞선 선덜랜드가 한번 크게 이변을 일으킬 듯합니다. 1경기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 무승부가 많은 라리가 특성이 있지만 단통 승으로 스페인 리그의 중하위권 팀들 간의 경기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요르카의 홈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알라베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무리키의 맞박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라리가 중하위권 경기 무승부 비율이 30%에 달하는 통계가 있지만 이번만큼은 홈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8경기 토트넘 대 울버햄튼. 홈팀 승리의 조건들이 많을까라는 의심이 있지만 감독의 성향을 믿고 단통승을 선택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항상 분석하기 어려운 팀 중 하나입니다. 한 경기에서 환상적인 축구를 보여주다가도 다음 경기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토트넘은 다릅니다. 히살리송의 컨디션이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히살리송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울버햄튼 수비진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90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쿠투스와의 호흡까지 살아난다면 토트넘의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쿠두스의 단점이 좀 있죠. 좀 와일드하여 퇴장 징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역배가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홈이니까 단통승을 선택하여 보겠습니다. 5경기 비아레알 대 빌바오. 단통승의 기술적 균형. 이 경기는 스페인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술적인 대결이 될 것입니다. 비아레알의 조직적인 축구와 빌바오의 물리적인 축구가 만나는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두 팀 모두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의 압도적 우위는 없어 보입니다. 기술적인 경기가 예상되며 한 골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보이지만 홈팀의 이점을 믿고 단통승을 마킹하여 보겠습니다. 10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세비야. 단통부의 전통과 경험. 세비야라는 팀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전엔 유로파리그의 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리그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라요 바에카노는 분명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지만
세비야의 경험과 개인 기량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세비야의 중원진이 경기를 컨트롤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세비야의 원정 승률이 최근 45%를 넘는 점이 이 선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전 주말의 경기를 보았는데 선수들이 많이 교체가 되어서인지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 경기에 변수가 있어 단통 무승부가 정답일 듯합니다. 11경기 아스톤 빌라 대 풀럼 단통패. 풀럼이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한 후 보여주는 조직적인 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이죠. 개인의 뛰어난 기량보다는 팀 전체의 호흡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축구를 구사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아스톤 빌라 같은 팀을 상대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풀럼의 조직적인 압박 앞에서는 그 개인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밀릴 아스톤 빌라이고 요즘 경기력 보면 완전 꽝이어서 단통패를 선택하여 마킹할 것입니다. 풀럼의 최근 클린시트 비율이 35%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12경기 엘체 대 셀타비고 단통승의 홈 어드밴티지. 홈 어드밴티지는 축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작은 도시 구단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엘체의 홈에서의 경기력과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셀타 비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승부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체의 홈 무패 행진이 4경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원정 후 또 원정입니다. 스쿼드가 얇은 셀타비고의 패배가 당연시되겠죠. 13경기 뉴캐슬 대 아스날. 단통패의 아르테타 혁명. 아르테타가 아스날을 맡은 후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팀 전체의 조직력 증대는 아스날을 다시 한번 강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홈에서의 강함은 인정하지만 현재 아스날의 상승세와 선수들의 자신감을 고려하면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스날의 최근 원정 득점 평균이 2골 이상입니다. 14경기 레알 베티스 대 오사수나. 단통승의 전통과 균형. 레알 베티스는 홈에서 강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팀이지만 오사수나는 최근 상승세를 타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공격 패턴이 다소 단조로운 면이 있어 오사수나의 역습에 취약할 수 있지만 노팅검과의 경기에서 끝까지 따라가며 무승부를 이루어내는 전술이 그나마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사수나의 최근 원정 무패가 3경기째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무의 선택이 합리적이겠지만 하루를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는 베티스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승무패의 철학, 구간과 패턴의 이해. 축구 승무패를 분석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구간의 개념입니다. 승무패 구간과 패무승 구간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각 팀의 경기 운영 패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은 전반부터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로 이끌어가는 승무패 구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수비적으로 시작해서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팀들은 패무승 구간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에 적용하면 단순한 승부 예측을 넘어서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팀이 어떤 상황에서 이변을 낼지, 언제 터닝 포인트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승무파의 분석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간 분석을 통해 적중률을 2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벽 6시의 축구 철학. 매일 새벽 6시까지 경기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은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는 예술이라는 점입니다. 22명의 선수가 만들어내는 무한한 변수들, 90분이라는 시간 속에 압축된 드라마, 그리고 팬들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까지. 해운대의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축구에 대해 생각할 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분석은 그 교향곡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물론 저의 분석이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축구는 공이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능한 스포츠니까요.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조금이라도 정확도를 높이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금요일 배트맨 배당의 중요성. 금요일에 공개되는 배트맨 토토 배당은 우리의 최종 선택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배당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과 베터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높은 배당률이 책정된 경기는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이고, 낮은 배당률은 결과가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배당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 베팅은 시장이 평가하는 확률과 실제 확률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당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배트맨 데이터에서 이변 경기의 배당 변동 폭이 10에서 20%인 점을 유의하세요. 나머지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해안으로 최종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분석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니까요. 해운대 라이브의 특별한 의미, 해운대에서 촬영하는 저의 영상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처럼 축구도 매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경기의 주도권도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새벽 바다의 고요함 속에서 축구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운대 라이브 촬영을 통해 생생한 분석과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번 새벽까지 깨어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독자님들과의 소통, 이 글을 읽고 계신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만의 분석이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분석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어려우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분석 포인트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분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커뮤니티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1등의 꿈을 향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제가 밤새워 분석하고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축구는 불확실성의 스포츠이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언젠가는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최종 당부와 전략적 조언, 승무패를 진행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감정적 베팅을 피하세요. 좋아하는 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팀을 선택하거나 싫어하는 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베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축구 분석은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세요. 모든 자금을 한 번에 걸기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축구는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해도 변수가 존재하는 스포츠니까요. 3이변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저 역시 첫 번째 경기에서 첼시패를 선택했듯이 때로는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매력이자 승무패의 묘미입니다. 4경기 시간대를 고려하세요. 같은 날 여러 경기가 치러지는 경우 먼저 끝난 경기의 결과가 나중 경기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리그 내에서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겹치는 날의 경우 초기 결과가 후속 경기의 배팅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변수 체크리스트, 경기 당일, 배팅 마감 직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드립니다. 라인업 발표 후 확인사항, 주전 선수들의 출전 여부, 특히 골키퍼, 에이스, 스트라이커, 예상과 다른 전술 시스템 채택 여부, 부상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 상태, 징계로 인한 주요 선수 제외 여부, 날씨 및 경기장 상황, 비나 눈 등 악천후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잔디 상태, 특히 겨울철이나 우천 후, 관중수 제한이나 무관중 경기 여부, 최신 팀 뉴스, 감독 해임설이나 내부 갈등 소식, 이적설에 휩싸인 주요 선수들의 멘탈 상태, 팀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차질, 이러한 실시간 변수들은 아무리 치밀한 사전 분석을 했더라도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최근 시즌에서 이러한 변수로 인한 이변 비율이 25%에 달합니다. 심리전의 중요성, 축구는 육체적 스포츠인 동시에 정신적 스포츠입니다. 특히 승무패 관점에서 보면 팀의 심리적 상태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압박감과 부담감, 리그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팀을 상대할 때 느끼는 져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은 때로 경직된 플레이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위권 팀들은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어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연패의 늪,
연속으로 패배를 당하고 있는 팀들은 자신감이 크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팀들은 리드를 잡고도 후반에 역전을 당하거나 동점 상황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무승부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심리. 지난 시즌이나 최근 맞대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팀들의 복수 심리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이런 심리적 요소는 종종 전력의 차이를 뛰어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적중률을 15% 높일 수 있습니다. 통계의 함정과 진실. 요즘은 축구 분석에서 다양한 통계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XG 기대 득점, 점유율, 패스 성공률, 스프린트 횟수 등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통계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계는 과거의 기록일 뿐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이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2골씩 넣었다고 해서 다음 경기에서도 반드시 2골을 넣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대팀의 수비력, 경기 상황, 선수들의 컨디션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분석은 통계와 현실 상황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숫자와 뜨거운 현장감,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석의 완성형입니다. XG 모델의 정확도가 최근 80%를 넘지만 여전히 변수가 존재합니다. 국제대표팀 브레이크의 영향. 9월이면 국제대표팀 경기가 있었을 시기입니다. 에아매치 브레이크 직후의 클럽 경기들은 항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상의 위험. 대표팀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과 시차 적응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멘탈의 변화.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은 자신감이 상승해 클럽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대표팀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선수들은 일시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술적 변화. 대표팀에서 새로운 포지션이나 역할을 경험한 선수들이 클럽으로 돌아와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독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새로운 전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매치 후 클럽 경기 이변율이 20% 증가합니다. 각 리그별 특성 이해. 오늘 분석한 14경기는 여러 리그에 걸쳐 있습니다. 각 리그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몸싸움이 거칠고 경기 템포가 빠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시즌 후반기에는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라리가. 기술적인 플레이가 중심이 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많습니다. 중하위권 팀들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데스리가. 조직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전술적 축구가 특징입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크며 관중들의 응원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리그보다 큽니다. 세리에 A. 수비적 전통이 강하여 저득점 경기가 많습니다. 1대0, 2대1 같은 점수로 끝나는 경기가 많으며 무승부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리그별 특성을 고려하여 승무패를 선택하면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리가의 무승부 비율이 평균 28%입니다. 미래 전망과 시즌 흐름 읽기. 9월 말은 시즌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시기입니다. 시즌 초반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각 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승세 팀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던 팀들 중에서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은 앞으로 몇 주간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세 팀들. 반대로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한계가 드러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런 팀들은 향후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상자 복귀. 시즌 초반 부상으로 빠져있던 주요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팀의 전력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즌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단순한 경기 분석을 뛰어넘는 고급 분석 기법입니다. 시즌 초반 데이터 분석으로 장기 예측 정확도가 70%에 달합니다. 나만의 분석 철학. 수년간 축구 분석을 해오면서 제가 터득한 몇 가지 철학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1.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해도 축구는 예측 불허의 스포츠입니다. 항상 틀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에 임해야 합니다. 2. 편견을 버리세요. 유명한 팀이라고 해서 비싼 선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축구는 11명이 함께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3. 디테일에 주목하세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경기 결과를 만듭니다. 컨디션, 날씨, 심판, 관중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계속 학습하세요. 축구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스포츠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트렌드와 전술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AI 기반 분석 도구의 활용이 이를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 하나하나에 저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 좌절과 환희가 교차하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승무패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의 일부가 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14경기 모두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아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대박을 터뜨리시는 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더 나은 분석,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축구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항해해 나가요. 좋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모두의 배가 보물섬에 도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면책조항. 본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배팅은 적당히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즐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축구는 둥근 공 하나가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입니다.